기자들이 알면서 말하지 않는 진실.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조국, 정경심, 익성, 신성, 코링크, 검사들 이런 연관된 관계도인데, 일단 익성이 조범동을 앞세워서 코링크 펀드를 만들어. 왜냐하면 조범동이가 민정수석의 조카니까 익성이 그걸 이용한 거죠. 조봉동이 이제 17년 정경심한테 10억을 받는데, 왜냐면 이때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10억을 어떻게 굴릴까 이랬는데, 갑자기 나타난 오촌 조카가 주식을 좀 잘한다 하니 맡긴 거죠. 근데 그때 그 돈을 조범동이가 이제 돈을 횡령한 거지. 왜냐면 지도 좀 조범동을 해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회 상장하면 돈이 크게 되니까. 그래서 익성이 투자한 10억은 어떻게 갚았어. 그리고 코링크에 있는 지분에 익성이 있는데 정경심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펀드 내에서 예를 들어서 WFM 같은 데서 돈을 빌려서 그 현금을 사채 시장에서 바꿔서 익성한테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익성은 손해 본 건 없는 거지. 정경심하고 정경심 동생은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투자를 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한 200배 정도 비싸게 사요. 그래서 지분이 0.9밖에 안 돼. 난 여기서 약간 이해되는 게, 아마 정경심 입장에서는 주식 지분이 너무 많으면 남편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니, 또 조범동이가 자꾸 꼬시니까 일부러 주식을 그렇게 비싸게 200배 정도 비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링크를 정경심이 이제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제 코링크 사모펀드에는 정경심이 투자한 블루펀드 외에도 그린레더 에너지 등등이 많아. 근데 거기에 돈을 다 낸 건 익성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0억이라 치자. 그 중에 한 20억은 정경심 돈에서 나왔어. 나머지 80%는 익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링크는 80% 지분을 가진 익성이 주인이냐, 20% 가진 정경심이 주인이냐, 이런 단순한 일인데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 이 두 사진은, 이거는 조선일보 같은 매우 보수적인 언론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약간 진보 성향에서 가져온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여기는 정경심이 주인처럼 돼 있죠. 그래서 웰앤시티에 있는 거 영어니까 월급 받은 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펀드에 정경심이 있고, 레드펀드에 익성이 있어. 배터리 펀드에 WFM이 있어. 그러니까 익성은 스스로 상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WFM을 또 우회 상장하려니까 결론은 실패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코링크가 이걸 다 인수하면 수백억은 아니지만 100억 이상의 규모가 되니 혹시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조범동이는 사채 시장에서 돈을 10억 만들어서 이제 익성에는 갚았어. 근데 나는 왜 이상훈을 기각했냐 이거지. 이상훈 이 사람이 실제 코링크 사장이었고 WFM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이 사람도 바지 사장인데 이 사람을 영장을 기각한 게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건데. 자, 그럼 이제 익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봅시다. 익성이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고, 익성 회장은 누구나 다 아는 그쪽 사람입니다. 근데 레드펀드에서 이래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 돈을 내고, 웰스 머시기 이것도 하고, WFM에도 이게 이렇게 배터리 펀드에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2차 전지니까. 근데 웰스 얘들은 전멸기인가 만드는 그런 애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보세요. 돈도 이렇게 빌려주는 척 하면서 사채 시장에서 바꿔서 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또 실제 코링크가 만들어질 때를 보면 2016년이거든.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익성이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조범동이가 돈을 내서 지가 마치 실소유인 양 구는 거지. 그런데 하필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되니까 조범동이가 까부르지 않겠느냐. 조범동이 앞서서 돈을 유치를 해보자, 중국에서 돈을 가져와 보자, 이래 된 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017년에 포스링크인가 뭐시긴가를 이용해 가지고 우회 상장을 실패해,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상장을 이제 WFM을 해보자 뭐 이래 된 겁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조국을 싫어하는 검색어 보면 코링크 주인이 당연히 조국처럼 보이지. 근데 내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익성이 주인인데 그 36살 피레미 같은 아무 경험도 없는 조범동하고 집에서 주식이나 하던 조범동하고 종업원이 뭐 150명이 넘고 자산이 뭐 거의 뭐 매출이 있는 익성 회장 중에 누가 더 대표 같냐 이거지. 이상훈은 어차피 바지 사장이니까 둘 다 사장했고, 그리고 익성 사무실하고 옛날에 그 역삼동에 같은 건물 썼잖아. 그게 이런 게 우연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경수를 드루킹하고 공범으로 보내버리잖아. 공범으로. 그러니까 검세는 지금 이제 공범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공범. 그러니까 자본법에 의하면 공범이 되지 않으면 정경심을 구속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장 실질 검사할 때 그 무슨 상훈인가 그 판사는 누가 봐도 이게 공범 같거든. 왜냐하면 검세가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정경심이가 숨은 사장이다, 숨은 대표다 이러니까 뭐 그 영장 실질 검사하는 판사는 뭘 알겠어. 이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10년 전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주연은 검세와 조선일보는 똑같고 이제 조연이 박연차냐 조범동이냐인데 타겟이 이제 그때 노통이고 지금은 조국 또는 문재인이지. 근데 논두렁식이고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게 지금 논두렁식이 물어보면 논두렁식이 알아. 근데 이게 왜 노통이 왜 자살했는지는 진보 쪽 사람들도 잘 몰라요. 실제로 시계를 형님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피아젠가 뭐를. 그리고 실제 노통 형님인 그 노건평 씨는 30억을 받습니다. 박연차한테. 그게 이제 뇌물인 거지. 그래서 노통 주변에 특히 형님이 뇌물을 받은 거를 노통 굉장히 괴로워했고 결국 뭐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뭐 자살이든 타살이든. 근데 이제 조국 이 일은 처음에 논문으로 했다가 일저자로 뭐 힘이 빠지자 장학금 좀 쑤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표창장 뭐 어디 위조했다 하다가 그것도 힘이 안 되니 결국 조범동의를 내세워서 옛날 박연차 스토리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있다니까. 지금 설계자가. 내가 이 사건 설계자는 11년 전 이 논두렁과 너무 똑같아서 똑같은 설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런 설계한 사람들이 있거든. 주로 언론인 출신으로 또는 뭐 국정원 출신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미 조범동은 검사와 입을 맞춰서 접견도 안 돼요. 변호사 빼고는. 왜냐면 조범동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소스를 뿌린다 이거야.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조범동을 감옥에 가둬놓고 무조건 정경심을 공범으로 몰겠다. 그런 거죠 뭐. 근데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나올 거거든. 내 생각엔. 무죄 나와도 사람들은 이미 논두렁 시기만 기억하지 노통이 뭐 잘못된지 이런 거 기억 못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던가.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10년 전 일인데 사람들이 10년 전 일인데 다 잊어버리듯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10매덕 가지고 상장시킨다는 건 말도 안 돼. 익성은 상장을 계속 실패해서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이제 조범동이가 이제 조국의 오촌 조카니까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 봤는데 잘 안 된 거야. 이 사실의 결론은 조국 부부는 돈을 떼었고 조범동은 이쪽가에 아무 지식이 없는 애야 애. 지가 옛날에 주식한 건 맞아. 지가 뭐 주식을 얼마나 잘하고 해도 지가 NBA M&A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M&A를 잘하는 사람은 신성사장이다. 신성사장. 그냥 얘는 철없는 애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조범동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 거짓말하는 건 조국 부부와 김경록 씨지. 근데 조국 부부 김경록이 이럴 게 많겠어요. 36살 고졸 출신 조범동이가 이럴 게 많겠어. 이럴 게 없는 쪽이 쉽게 검사랑 입을 맞추고 한편이 되는 법이야. 옛날에 박연차처럼.